요즘 같은 시기에는 깜빡 실수하시면 피 같은 내 돈이 수천만 원 그냥 날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7.10 대책 후속 대책들의 법안 통과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7.10 대책을 통해서 세금 폭탄 종합 선물 세트라는 말이 돌 만큼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7.10 대책 발표 당시에는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성급히 발표가 되는 바람에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모두 세금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취득세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안 그래도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취득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10 대책 영상은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에 사용된 자료 또한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취득세 개편 내용에 담긴 내용들을 요약하면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세대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구당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늘어나게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세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첫 번째로 담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케이스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이 역시도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 들어간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일시적 2주택은 종전처럼 기존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시는 실수요자분들은 큰 이슈 없이 기존처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세한 유의 규정은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여시 취득세율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중과를 하니까 증여가 갑자기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예전 영상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현 정부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증여세에 대한 취득세율도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자,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7.10 대책 때 발표된 내용이죠. 가장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있습니다. 7.10 대책 때 발표된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다면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눠서 약간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됐네요. 자, 조정지역은 기존 발표 내용대로 1주택은 1에서 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자, 비조정지역은 조금 완화가 됐어요. 2주택까지는 1에서 3% 기존과 그대로고요.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12%가 적용이 됩니다. 자, 법인은 예외 없이 전부 12%가 적용이 되네요. 단 아래 단서 조항으로 조그맣게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증여시 취득세율이 중과가 됩니다. 이건 주택수가 아니고요. 금액을 기준으로 중과를 한다고 합니다. 취득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2%, 3억 원 미만이면 기존처럼 3.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증여나 상속 시에는 일반적으로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대략 매매가 기준으로 약 한 4억 정도 부동산까지는 취득세 중과 없이 증여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물건마다 다 다르니까요. 애매한 가격대라고 한다면은 실행 전에 꼭 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4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중과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만 10배가량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꼭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로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동일하게 인상한다고 합니다. 양도세가 과세가 되게 되면 양도소득세의 10% 정도를 지방소득세로 납입을 하죠. 이번 710 대책으로 단기 매도 시 양도세가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로 변경이 됐죠. 그에 따라서 지방소득세율도 똑같이 7%, 6%로 각각 인상이 되었습니다. 조정지역 내에 다주택자 양도세도 각각 2주택 플러스 10%, 3주택은 플러스 20%에서 각각 10%씩 인상이 됐죠. 그에 따라서 지방 소득세율도 1%씩 각각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주택자 주택수 산정 시에 분양권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다만 법 개정 이후에 신규 분양권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인의 법인 지방 소득세율도 기존 1%에서 2%로 인상이 됩니다. 자, 시행 시기가 나와 있어요. 시행 시기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710 대책 때 공포가 되었으니까요. 7월 11일 이후로 매수한 주택은 모두 해당이 되는 거고요.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 사실을 증빙할 경우에는 기존 요건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아마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실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고 정말 실수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지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FAQ 자료까지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케이스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가구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달라지다 보니까 1세대의 범위가 중요해졌죠.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요.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를 따로 해도 동일 세대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다만 30세 미만 자녀라고 해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네요. 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고 하고요. 중위소득이 175만 원이죠. 이거의 40%면 대략 월 70만 원 정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녀라면 세대 분리 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교 국가잖아요. 동방예의지국이죠. 자, 65세 이상 부모를 동고봉양하기 위해 세대 합가를 한 경우는 각각의 세대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 상당히 많죠. 당연히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으로 인정을 받겠죠. 헌데 부부가 각각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세대가 다른 장모님 혹은 장인어른하고 공동명의 주택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남편과 공동명의 주택이 또 하나 있다면 이런 경우는 2주택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상속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주택을 받아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5년까지는 1주택으로 간주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고요. 공동상속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한테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자, 분양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소유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주택 1분양권이 있어요. 헌데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3주택이 돼서 12%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 전에 계약한 분양권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이 역시도 법 시행 이후에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 사용 전까지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4%를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나중에 주택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주택수에 포함해서 중과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택수 합산 예외 주택들에 대한 내용들도 언급이 있어요.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던가 노인복지주택, 문화재 등재주택, 농어촌주택, 직원용 사택으로 쓰는 이런 주택들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도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만 말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1주택으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다만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세금을 추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내용이라서요.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다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은 얄짤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현 정권에서는 글쎄요, 쉽게 이사도 못 다니게 됐습니다. 이사의 자유가 박탈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1주택 1분양권 시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의 정식 취득일은 사실 입주 시 등기일이죠. 당연히 정식 취득일 기준으로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다만 1주택 1분양권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요.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 입주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권은 기본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만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적용 시기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에 즉시 적용입니다. 즉 7월 10일 이전에 계약사실을 입증한 주택까지는 기존 세율을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규제 지역의 2주택 경우입니다. 기존 주택이 조정지역인데 추가로 구매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단, 이 경우 조정지역에 있던 기존 주택을 기간 내에 매도해야만 추징을 피할 수 있겠죠. 자, 반대의 경우도 살펴볼게요. 비조정지역의 1주택인 사람이 조정지역의 주택을 신규로 구매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8%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일시적 2주택이라면 당연히 1주택으로 신고하고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겠죠. 자, 여기까지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에서 앞에 나오는 취득세 부분만의 내용입니다. 참 어렵죠. 솔직히 부동산을 좀 안다고 하는 저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합니다. 사실 취득세는 아주 심플한 법률이었거든요. 원래 가장 좋은 법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심플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준비 없이 일종의 포퓰리즘 식으로 여론을 의식해서 급하게 발표부터 하고 나중에 문제점을 수정해 나가는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누더기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주변 분들에게 저 역시도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저도 헷갈려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세무사분들하고 통화를 해봐도 그분들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요즘에는 확실하게 뭐 하나 대답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일반인 분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모르면 당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꼭 열심히 공부하셔야 피해를 안 본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깜빡 실수하시면 피 같은 내 돈이 수천만 원 그냥 날아갑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이 최고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